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오아시스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맑은 샘물과 우거진 야자수가 있는 그곳에서 나그네들에게 샘물을 퍼주는 일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그네들이 물을 얻어먹고 노인에게 얼마의 동전을 건네주었는데요. 노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금고에 동전이 자꾸 쌓여가자 은근히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노인이 먼저 나그네들에게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노인이 무심코 샘을 들여다보자 샘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돈을 벌게 해주는 샘물이 더 이상 말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 그 원인을 찾아 나섰죠. 문득 잎이 무성한 야자수가 샘물을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과감하게 야자수를 몽땅 잘라버렸습니다. 얼마 후 그늘이 없는 샘물은 말라버렸고 아무도 노인의 오두막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한 채 그만 죽고 말았죠. 저는 고등학생 때 돈이라는 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행원이었던 아버지께서 당신 스스로 은행을 그만두시고 사업마저 실패한 탓으로 어머니가 가게를 꾸려나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어머니는 특별한 생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급한 대로 돈을 빌리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당시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매일 고리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나가는 일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급하면 일수를 얻어 쓰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매일 그 돈을 갚아나갈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일수를 갚지 못해 날마다 저벅저벅 찾아오는 일수쟁이 영감님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쩔쩔매셨습니다. 저는 뚱뚱한 일수쟁이 영감님의 무표정한, 그래서 더욱 무섭게 느껴지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아,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되시는구나. 저렇게 쩔쩔매며 고통을 받으시는구나. 어머니는 갚아야 할 돈 때문에 늘 우울하고 침통한 표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했죠.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하면 빠뜨리지 않고 일수돈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제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 서울로 올라와 이런저런 집안일을 해주면서 친척 집에 의탁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저는 돈이 없고 집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남의 집에서 걸레질을 하고 계시는구나 싶어 첫 휴가를 나가던 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아픈 마음들이 모여 돈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죠. 집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자식들 대학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남에게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자도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 좋아하죠. 돈은 제 삶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자 윤활유거든요. 문제는 제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물질에 치중되어 있을 때입니다.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이 왜 하필이면 1등 당첨금이 10억밖에 안 될 때 당첨되느냐, 당첨금 액수가 많을 때 당첨되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인간을 하인처럼 부리는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돈은 인간을 주인처럼 섬기기도 하지만 노예처럼 종속시키는 본질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돈에 종속되거나 돈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돈의 주인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족하면 됩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돈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돈은 우리가 자족할 때 소중한 자신의 본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잡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과 인터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질문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평생 지금까지 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돈은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공통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 곤충 채집망을 들고 나비를 잡듯이 돈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지는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도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돈을 벌어보지 못했다고 저의 무능함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돈은 소금입니다. 돈은 소금기가 있는 짠 바닷물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목마르게 하죠. 죽음의 골짜기에도 이르게 합니다. 저는 돈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알았지만 바닷물이 된 돈을 들이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을 가득 들이켜 목말라 하는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적은 돈이나마 제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벌기 위해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귀중한 것을 잃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볼 시점도 된 것 같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쓰는 돈은 죽은 돈이고 남을 위해 쓰는 돈은 생명이 있는 돈입니다. 돈은 절대 혼자 찾아오지 않고 탐욕과 근심과 함께 찾아옵니다. 돈은 없어도 걱정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거리가 더 늘어난다고 해요.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됩니다. 얼마 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제 시 한 구절을 누가 패러디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고 고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글쎄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놓았더군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바이.